미국 증시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입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 모시고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대선이 이제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인데 약 30분 정도 후면 이제 첫 번째 장소에서 마감을 하게 됩니다. 일부 켄터키 지역과 인디애나 지역에서 이제 동부 시간으로 현지 시간 동부 시간으로 6시에 마감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점차 차차 마감을 해 가면서 우리 시간으로 9시쯤에는 어느 정도 좀 이제 그 엑시폴이라고 하죠. 네네. 이런 결과들을 좀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우려는 수그러들고 당선자에 대한 그런 확실한 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기대감에 시장은 좀 반등에 성공을 해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되든 간에 대통령 선거 투표는 있는 것이고요. 오늘 뭐 확정돼서 한 명에서 진 사람이 이제 축한다고 얘기하고 자기는 이제 졌다 얘기하며 깨끗해지는 것이 되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진짜 머리가 아파지는 거지만 결국 내년 1월, 2월 되면 공식적으로 새로운 대통령이 선서를 하는 거고 이제 결국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여전히 오늘 밤 지나면 큰 혼란이 있을 것이라 얘기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서로 엇갈립니다. 다만 지난주에 워낙 먼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어제 오늘 이틀 때 좀 반등했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우지수는 2% 가까이 올라갔고 여타지수도 2% 가까운 상승세를 보인 것이 오늘 시장의 특징이 되겠고요. 유가도 오늘 모처럼 나름은 3% 가까운 반등에 일단 성공했습니다. 그러면서 3대 지수 모두 좀 전체적으로 좀 큰 흐름에서 보면 좀 안정적으로 좀 회복세를 보이는 모습이 오늘 시장의 큰 특징이 되겠고요. 섹터별로 보면 오늘은 에너지 섹터만 좀 재미없었고 10개 섹터는 모두 상승하는 모습으로 보여줬습니다. 산업재, 소재주, 금융주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좀 공평하게 모여있는 것이 다우지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다우지수가 상대적으로 더 올라간 것들이 이런 것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경기가 회복된다는 기대감이 있으면 금리가 먼저 움직입니다. 그래서 10년물 금리가 6월이 오늘 최고치인 0.81%까지 올라가는 모습. 그러면서 전체적인 전통적인 기업들은 좀 반등을 주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알려진 브랜드는 캐터필러인데요. 캐터필러는 대표적인 산업재이자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라 불리드리는 거거든요. 여기저기서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캐터필러는 뭐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그래도 괜찮을 거란 얘기하고 있는데요. 캐터필러가 오늘 또 2.5% 올라가면서 사상치 효과에 바짝 다가서는 모습입니다. JP모건도 금융주의 대표 주자인데 오늘 좀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빅테크 주식 중에서 상당히 지금 그나마 실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 구글인데요. 오늘 시티그룹에서 목표 주가를 1,600에서 2,000달러까지 한 번에 올려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가가 좀 나름 최근 들어서 살아있는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다만 오늘 이런 반등, 어제 오늘 반등에 대해서 월가의 전문가들은 각각 엇갈리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짧게 몇 개만 봐드리면 세븐스 리포트의 창업자는 선거 이후에 불확실성 해소를 기대된다. 그렇지만 선거의 불복에 따른 그런 소요 사태가 있으면 주가의 일정 수준 되돌림도 불가피하다는 경고를 하고 있고요. 아토고도 뭐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명확한 선거 결과가 필요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약간 조정 불가피하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징크레이머는 약간 특이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 당선되건 간에 아주 빨리 주가는 일단 그 주가가 떨어질 거라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거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50% 절반에 대한 국민은 실망감이 아닙니까?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이 안 됐기 때문에 실망하고 뭔가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을 팔려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 되겠고요. 또 자기가 생각하면 됐더라도 일단 차익을 챙기자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일단 떨어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단기 급락은 오히려 매수 기회다. 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사야 된다. 거기에 일단 방점이 찍혀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저점 매수 기회로 노려라. 네. 떨어질 텐데 바로 사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짐 폴슨 같은 경우 루홀드 그룹의 대표적인 수석 투자자로 그 유명한 인사인데요. 10월 이후 약 10% 정도 조정 보였거든요. 10%까지는 안 되지만 10% 가까이 지금 3대 주가 조정을 보였는데요. 지금 매수 시점이다. 누가 되든 매수 시점이라는 얘기하고 있을 것이고요. 바클레이즈는 약간의 경고의 목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거에 불복이 있을 경우 주가는 10%까지 전체 지수가 10%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월가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대선 당일인 이 오늘 간밤까지도 예측이 정말 많은데 어떤 의견들이 주로 있었을지 살펴보기 전에 위원님, 네. 시장은 대선 흐름에 따라서 또 어떻게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 개인적인 의견을 질문하신다면 제가 이렇게 제가 무슨
엄청 선지자도 아니고 다만 이제 역사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1974년 이후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50여 년 동안에 선거가 있었던 해요. 선거 이후 연말까지 보면 2%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한 60년도부터 하면 한 3%, 3.5%까지 올라갔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야, 2%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2% 그럼 괜찮다 지수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 말에도 반전이 있습니다. 2%가 연말까지 올라갔던 것이 1974년 이후 50여 년간의 역사인데 그 2%라는 거는 평균입니다. 평균. 그 무슨 얘기냐면 항상 미국은 그 이후에 보면 S&P 기준으로 보면 12% 정도 연평균 상승했거든요. 11월부터 12월 두 달이잖아요. 12 나누기 6 하면 2%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2% 정도 올라간다고 얘기하고 좋아하실 수도 있고 그렇게 말씀드리지만 시장의 평균적인 상승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죠. 그 전에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대선과 상관없이 시장은 그대로 움직일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위원님의 의견을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렇다면 대선과 관련해서 또 어떤 의견들이 있었을지 확인을 해주시죠. 네, 지금까지 제 얘기에는 뭐 큰 의미가 없어 보이고 그냥 통계적으로 말씀드리고 저보다 훨씬 유명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 얘기를 해드리면 시장은 이제 워낙 전문가들이 앞서도 대여섯 명 말씀드렸지만 시장에서는 항상 잘 맞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되거든요. 올해는 대표적으로 잘 맞힌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펀드 스트레스 탐리랑 모거스탠리의 마이클 윌슨이 제일 정확히 맞췄다고 좀 보고 있고요. 오늘 펀드 스트레스의 톱니가 또 한 번 얘기했는데 아마 주식을 희망을 보는 분들한테는 긍정적인 메시지가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요. 누가 이기건 간에 연말까지 주가 랠리는 있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2%를 과거 평균을 얘기했지만 이분은 훨씬 더 좋을 거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나리오는 딱 3개밖에 없는 거죠.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통계에서 예상하는 대로 조 바이든이 당선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되는 경우가 있겠고요. 세 번째는 불복에 따라서 그러니까 아무도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서로 인정 안 하고 그러니까 대통령은 누가 다수된 거는 보이지만 서로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법정 다툼도 가고 상원의원 각 주에서부터 출발해갖고 복잡해지는 경우가 나온다는 그 세 가지 경우가 있다는 것인데요.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든이 승리하면 주가가 연말까지 10%가 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란 거. 저는 이제 과거 평균이 2%라고 말씀드렸는데 10%가 올라갔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경기 민감주로 살아야 된다는데 이게 웬만한 지금 다수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경기 민감주로 얘기하는 거 꼭 명심해 두시면 좋겠는데요. 경기 민감주 그리고 대규모 부양책이 나올 것이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상원 하원이 어떻게 되든 간에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되겠고요. 빅테크 주식은 상대적으로 부담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됐건 민주당은 너무 그 반독점에 대해서 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자본이득세, 캐피탈 게인 텍스라는 것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있지만 우리나라 약간 뭐 지금 요즘도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미국은 어떠한 자산에 대한 자본이득에 대해서 과세가 세거든요. 그걸 이제 더 과세를 강화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민주당의 시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부담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 올라왔다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승리할 경우 이걸 이제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정치적 성향과 상관없이 지금 많은 분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에서 주식하시는 분들은요. 15에서 17% 랠리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감세는 지속될 것이고 규제 완화는 계속될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매번 얘기하잖아요. 락다운 이런 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경제 회복에 대한 얘기를 할 것이 되겠고요. 그러면 주가는 이제 15%, 17% 하면 지금 3,300 레벨이거든요. 네. 3,870포인트까지 올라왔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역시 기술주는 상대적으로 지금 쉬고 있는데 이게 다 결국 보면 바이든이 될 것 같아서 지금 쉬고 있다는 그런 주장도 일리는 있거든요. 네. 그런데 보면 트럼프가 되면 기술주가 빅테크가 살아나고 뿐만 아니라 경기 민감주 역시 갈 거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경기는 순환하는 것이고 지금은 락다운도 없이 보면 내년에는 경제 활동의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 어디나 들어간다 보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가 걱정되는 거죠. 선거 불복인데요. 선거 불복에도 여전히 5에서 7% 올라갈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승자는 당장은 보여지진 않지만 서로 확인은 안 하지만 승자가 누가 투표해서 많이 보여줬다는 것은 뉴스마다 나올 거 아닙니까? 네. 반대편이 반대편이 인정을 안 할 뿐이지만 어찌됐건 간에 이 사람 얘기는 불복하더라도 결국 수개월 걸리는 것이 아니라
수주도가 아니라 수일 내에 결정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한 명은 포기할 거기 때문에 오래 안 걸린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불확실성이 길게 이어지지 않을 거라는 아주 긍정적인 얘기부터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네, 톰리 전문가가 제시한 3가지 시나리오 체크해봤습니다. 반면에 군드라는 좀 경고의 메시지를 냈거든요. 뭐 네. 재앙이 닥칠 수 있다라는 네. 말을 했는데 이건 또 어떤 건가요? 군드라는 이제 엊그저께도 한번 제가 월요일날 방송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군드라는 이제 우리를 보면 상상이 안 되는 거죠. 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까지 했거든요. 2027년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해도 안 되고 뭐 저럴 수가 있냐 그러지만 이제 이거 미국 영화나 미국 드라마 같은데 보면 이런 일이 또 벌어지는 것도 먼 미래의 얘기 이런 거 보신 분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 양반은 이게 먼 게 아니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자기가 트럼프를 지지는 하지 않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될 거란 얘기하고 있는데 미국은 완전히 더 분열된 상태로 가는 것이 되겠고요. 오늘 구체적으로 몇 개 나라로 조금 날 수 있다. 그런 양당 정말 미국 영화에나 얼마나 그러니까요. 너무 좀 현실적이지 않은. 예. 그러면서 생각인 대규모 것 부양책이 같은데. 안 나오면 빨리 부양책이 안 나오면 완전히 지금 재앙이 닥칠 거라 그런 얘기하고 있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얘기하니까 자기가 장기 채권은 좋아하지 않지만 장기 채권 같은 것도 좀 도움이 될 거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금도 좀 도움이 될 거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은 한 20, 30년 동안 상대적으로 그 선진국, 미국을 비롯한 유럽 이런 것들이 이머징 마켓을 압도했잖아요. 네. 근데 이머징 마켓을 통한 해지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부양책이 필요하다라고 시사도 했고, 뭐 장기 채권 투자나 신흥 시장에 대한 투자도 네네. 좀 눈여겨봐라라는 말을 군드라가 했다는 그런 말까지 전해주셨습니다. 특징주로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네, 특징적으로 뭐 실적 관련된 거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이것도 여러 번 뭐 간혹 말씀드린 건데요. 한번 저희가 무작정 따라하기 위해서 했던 기업이 되겠고요. 올해 들어서 자동차 기업이 전 세계에서 잘 나간 기업 딱 2개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가 전년 대비 더 많이 팔린 자동차. 아주 그 중국 기업들 말고요. 중국의 뭐 니오나 이런 것 말고 제대로 된 큰 기업들 중에서 전 세계적으로 팔리면서 더 많이 팔린 거는 테슬라랑 페라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는 여러분 잘 아실 것 같고요. 오늘 페라리가 실적 발표했는데 뭐 깜짝 실적 발표하면서 오늘 거의 7% 가까이 올라가면서 사상 최고에 또 바짝 다가서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아시다시피 페라리는 아주 심벌도 쉽습니다. 레이스입니다, 레이스. 네, 그러니까 경주를 하겠다는 거죠. 예, 그거 되겠고요. 콘스텔레이션 브랜드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걸 좀 미국 주식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시겠지만 이거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름이 벌써 어렵잖아요. 컨스텔레이션 브랜드인데 이게 제가 말하면 다들 아는 겁니다. 이게 코로나 맥주를 하는 겁니다. 아. 네, 코로나 맥주고 전 세계에서 와인 쪽의 브랜드를 제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하튼 콘스텔레이션 브랜드가 오늘 모건스탠에서 중립에서 매수로 상하면서 주가도 5% 급증했습니다. 뭐 사람들이 이제 혼맥을 많이 한다는 거죠. 맥주. 혼맥은 아니더라도 맥주를 많이 마신다는 거죠. 일부 네. 우스갯소리 하는 사람들은 뭐 연말에도 워낙 많이 마시고 네. 요즘 게임도 다 시작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선거 때문에 속상하니까 더 마시고 그래서 선거 날에서 살찔 또 기회란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것도 있을지 모르겠고요. 또 하나 이제 어저께 가장 큰 어저께 그리고 홍콩 미국에서 가장 한 뉴스는 결국 중국에서 갑자기 또 그 알리바바에 대한 알리바바의 마이너장 불러갖고 얘기한 다음에 전격적으로 엔트그룹 상장이 무산됐잖아요. 단지 그 규제 당국에 대해서 규제안에 대해서 좀 비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갖고 이제 중국의 항상 어떤 공산당 국가에 대한 독재 국가에 대한 이런 비판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어찌 됐건 그것이 나오면서 알리바바가 오늘 8%까지 오늘 급락을 했었습니다. 엔트그룹 상장이 무기 연기됐다는 거. 아마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호재일 수 있습니다. 왜냐 알리바바 그 엔트그룹이 워낙 돈이 몰려 들어갔기 때문에 네. 호재 인식할 수 있겠고요. 웨이페어는 몇 번 말씀드리는 건데요. 온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의 소위 그 집안용 가구용들, 뭐 책상이라든가 패티오 용품 이런 것들 다 온라인 하는 것인데요. 오늘 또 깜짝 실적 발표하면서 오늘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고요. 페이팔은 실적은 상당히 좋게 발표했지만 가이던스가 실망스러우면서 좀 내려갔고요. 마치 어저께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편의점에서 많이 판다는 몬스터 베버리지 에너지 드링크 했는데요. 네. 이것도 공교롭는지 모르지만 모건스탠에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올리면서 오늘도 한 3% 가까이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이머징 마켓, 신흥 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네. 사실 우리가 잘 알진 못합니다. 그래서 신흥 시장에 대한 좀 분석들이 필요한데요. 네. 위원님께서 한번 봐주시죠. 네, 앞서도 이제 이머징 마켓을 좀 봐야 된다는 얘기, 아까 이제 그 곤드라도 얘기했었는데요. 지금 보면 이머징 마켓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다는 주장은 몇 군데 하는 곳이 있습니다. 블랙스턴도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워싱턴 크로스 어드바이저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기네들 입장에서 보면 3년 만에 처음으로 이머징 마켓을 비중을 늘리고 있고 늘리라고 권유한다는 것인데요. 코로나19 이후에 어떤 경기 회복의 잠재력에 기대하면서 이머징 마켓을 봐야 된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올해 S&P 500이 4% 올랐는데 이머징 마켓은 고작 1%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바이든 당선 시에는 오히려 바이든 당선이 되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좀 완화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중국 플러스 다른 나라들 좋아질 수 있다.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관련된 조식은보다는 ETF를 몇 개 말씀드리겠는데요. 중국 인터넷으로 관련된 ETF만 있는 것이 K-웹이라는 게 있습니다. K K-웹. 붙이고 웹입니다. K-웹인데요. 근데 왜 C-웹이 아니라 K-웹일까요? 그건 이제 저한테 물어보면 답이 네. 없죠. 예. 그런데 크레인이라는 곳에서 아마 이게 운영해서 아마 그런 게 들어갈 것 네. 같습니다. 자기네가 브랜드가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 K-웹인데 이 거너가 K-웹이 이번에 미국의 S&P 500이라든가 MSCI 이머징 마켓 상당히 아웃퍼폼을 하고 있고요. 이거보다 더 일반적인 것이 제일 무난한 것이 MSCI 중국 ETF입니다. 엊그저께도 한번 사상 최고가를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미국 중국의 대표 주자로 움직여 있는 것 때문에 제가 봐서 이게 가장 무난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한국을 포함한 모든 것들 MSCI 이머징 마켓 이런 걸 통해서 좀 분산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 특징주들 그리고 신흥 시장을 좀 주목해봐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